안녕하세요. 다시 읽는 사이카부다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왜 살해당해야 했을까? 구한말의 복잡한 국제정세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제국의 제1, 제5, 제7, 제10대 내각 총리 대신 이토 히로부미는 메이지 유신을 이끈 인물들 중 한 명으로서 일본 제국 헌법의 초안 작성, 현 일본의 내각제 시행, 양원제를 포함한 의회제도의 확립, 일본 민법의 제정에 기여한 인물입니다. 오늘날 내각 총리 대신직과 대신직들을 비롯한 행정부 그리고 입법부는 이토가 그 시작을 주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리로서는 7년 6개월 2720일을 지냈는데 1885년 만 44세에 역대 최연소 총리로 취임해 마지막 총리를 지낸 1901년에는 만 60세 나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색을 밝힌 것 정도 빼면 정치, 법, 황실 등의 방면에서 업적을 많이 남긴 개국 공신 중 한 명이자 정치 거물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해 그 원한을 사 1909년 10월 26일 당시 러시아 제국 하얼빈의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살해당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비록 암살당했지만 하얼빈 만철병원, 다렌대학 부속 증산병원 영안실에서 방부 처리 후 입관됐고 일본 해군 해방함 아키츠시마에 실려 다렌항을 떠나 도쿄에 도착해 아카사카 관저에 안치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시신 도착 전부터 장례 준비를 국장으로 정했습니다. 국장 당시 유가족을 비롯해 야마가타 아리토모, 도쿠가와 요시노부, 이노우에 가오루 등 국내 요인들과 허버트 키치너 장군 등 외국 사절들이 참석했으며 1909년 11월 4일 히비야 공원에서 노제를 치르고 시나가와구 니시오이에 안장됐습니다. 당시 정권 강화와 일본 내부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권 안정화를 위하여 그는 사망 이후에도 일본 정권 강화를 위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 측도 조중은과 민병석 국내부 대신을 보냈습니다. 이후 경성부 종로에 이토를 모시는 사당이 세워졌고 서울 남산에 지어진 사찰도 히로부미절 즉 방문사입니다. 조선 각지에 이토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1909년 10월 28일 대한제국 순종은 그에게 문충공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1963년 11월 1일에 발행된 세 번째 천엔 지폐의 도안으로 이토 히로부미의 초상화가 사용되었으며 1984년 11월 1일에 인물이 나스메 소세키로 바뀔 때까지 유통됐습니다. 제국주의 천병으로 팽창주의를 부르짖은 데라우치 마사타케, 미나미 지로, 도조 히데키, 이시이시로, 기무라 헤이타로, 고이소 구니아키는 아는 사람만 아는 정도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토는 침략자의 이미지가 강했던지라 대한민국을 침략하여 통감 정치를 했다는 점이 더 부각되는 것입니다. 이토가 몸담은 조슈버는 막말기에 종한양의를 주도한 세력이었습니다. 에도 막부가 덴노의 허락을 받지 않고 1858년 미일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자 가장 격렬하게 막부에 반대하던 지역이었고 존황양이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막부의 정치가였던 이 나오스케는 1858년 안세이 대옥사를 일으켜 요시다 쇼인을 처형했습니다. 탄압받을수록 조슈버는 외국인에 대한 테러와 막부 인사에 대한 테러를 더 자행했습니다. 이토는 그 일원이었습니다. 19세 때인 1862년 다카스키 신사쿠 이노우에 가오르 일당이 주도해서 일어난 영국 공사관 방화 사건에서 불을 붙인 적도 있고 이듬해 1863년 2월 천황의 퇴임을 외친 국학자를 암살하기도 했습니다. 조슈버는 서양을 몰아내기 위해선 서양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면서 1863년 이토를 포함한 5명을 영국에 유학 보냈습니다. 이 5명은 런던 대학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토는 영국으로 가는 길에 들린 상하이에서 아편 전쟁 이후 중국의 실태를 실감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칼리지 오브 런던에서 영어와 화학을 공부했습니다. 이때 배워놓은 영어 실력은 그가 크게 출세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그는 영국의 건축물, 공장, 증기기관을 견학하면서 압도적 국력 차이를 체감하고 세국에서 개항으로 돌아섭니다. 부침성이 좋은 이토는 영국에서 외교관인 어네스트 사토와 인연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요코하마 항구를 출발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조슈번이 영국 함선에 포격을 가하여 1863년 시모노세키 전쟁이 일어나자 영국 생활 6개월 만에 귀국을 결심, 전쟁을 중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쟁은 영국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귀국한 뒤에는 조슈번에서 일하며 조슈번이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과 벌인 시모노세키 전쟁에 영국과의 중재회의에 통역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때 수완을 발휘해서 조슈가 부담해야 할 전쟁 배상금을 막부 쪽으로 돌리는데 성공하기도 합니다. 1866년 조슈번은 도막파의 일원으로 사츠마번과 동맹을 맺고 막부군을 상대로 연전연승하면서 승승장구했고 1867년 입지가 좁아진 막부는 대정봉환으로 그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868년 곧이어 일어난 보신전쟁으로 도막파가 구 막부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자 도막파가 전국을 주도했고 조슈번 소속의 이토도 신정부의 일원으로 참여합니다. 이토는 1870년 경제제도, 화폐제도를 조사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했고 이듬해 1871년 그는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 파견된 이와쿠라 사절단의 멤버로 발탁되어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러시아 등을 견학했습니다. 이토는 사절단 파견 중 정부의 실세였던 오쿠보 도시미치와 친분을 쌓아 그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이토는 오쿠보 밑에서 일하면서 도사, 히젠, 사스마 사이에 벌어진 정한 논쟁 등의 여러 정쟁에서 파벌을 중재하면서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후에 이토는 1873년 사이고 다카모리의 메이지 6년 정변 및 1877년 세이난 전쟁,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유신 상걸 중의 하나인 기도 다카요시의 병사, 1878년 사스마번 출신 오쿠보 도시미치의 암살 등으로 정권 실세가 잇따라 사라지는 공백에서 최고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이토는 일본이 서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1882년 영국과 독일에 유학했습니다. 그리고 18개월 유학하고 돌아와서 헌법을 작성하고 내각제를 조직하여 그가 초대 내각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내각제도를 정비하기 전 외교 문제를 직접 풀려고 했습니다. 당시 최대 현안은 조선의 개화파들이 일으킨 1884년 갑신정변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히로부미에게 조선의 개화파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히로부미는 평소부터 후쿠자와의 사상이 과격하다는 이유로 그를 경계하고 있었고 청국과 대결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히로부미는 후쿠자와의 부탁을 거절하였습니다. 히로부미는 자원하여 텐진 조약의 체결을 주도하였습니다. 1885년부터 1888년까지 각성 관제를 제정하고 관료를 육성하기 위해 제국대학을 설립하고 헌법과 황실 전범의 초안을 완성했으나 추밀원이 신설되자 의장에 취임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리직을 사임하였습니다. 이토가 헌법 제정, 황실 전범 제정 과정에서 덴노 교육을 목적으로 국내 대신까지 겸직하자 범벌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이토의 독주에 사스마번 출신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되자 이토 총리는 정부 내외로부터의 비판 여론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총리직을 사임 초대 추밀원 의장으로 취임하여 헌법 제정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 후 초대 추밀원 의장, 그의 창설과 함께 초대 기조건 의장에 취임하는 등 정상가도를 달렸습니다. 이어 메이지 덴노의 신임을 얻어 원로의 지위를 얻으면서 야마가타 아리토모와 함께 원로 정치를 주도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내각 총리 대신에서 물러난 후 구로다 기요타카는 제2대 내각 총리 대신이 되어 오쿠마 시게노부 외무대신과 함께 불평등 조약 개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재판관이 될 수 없었으므로 외국인 재판관 임용은 위헌이었습니다. 둘째, 오쿠마가 외국인 판사의 등용을 조건으로 열강들과 협상을 진행하려 했음에도 정작 초강대국인 영국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셋째, 일본인들은 외국 공사에게 재판을 받든 외국인 판사에게 재판을 받든 외국인이 일본인 법관에게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을 그 자체로 굴욕으로 생각하고 오쿠마의 움직임에 반발했습니다. 3년간의 논의 끝에 1889년 구로다 내각 하에서 일본 제국 헌법이 발표됩니다. 헌법이 공포되자 이토는 가족 모임과 여러 공, 사적 모임을 소집하여 헌법에 대해 언급하고 입헌 정치의 중요성, 특히 일반 국민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해 6월 헌법 정의 해제를 간행합니다.
그 뒤 1892년에는 천황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법치주의적, 국수주의적 정당 결성을 주장하지만 천황의 반대에 의해 좌절됩니다. 두 번째 총리직, 메이지 헌법 제정 이후 실시된 의회제에서는 1890년 기조건 의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한편 의회제 시행 이후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는 야당의 예산삭감 투쟁에 휘말리고 있었는데 이에 굴복해 마스카타 내각이 1892년 중의원을 해산하자 이토가 다시 총리로 선출되어 제2차 이토 내각을 조직했습니다. 이후 총리로서 1894년 청일전쟁을 지휘하고 1895년 청국과 강화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그가 총리로 있는 동안 임명한 미우라 고로 주한 일본 공사에 의해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났습니다. 1896년 8월 28일에 총리를 사임하고 이듬해 5월 영국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주년 기념 축하 사절로 영국에 갔습니다. 세 번째 총리직, 귀국 후 12월 야당의 공세에 중의원이 해산되자 1898년 1월 12일에 총리로 임명되면서 제3차 이토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총선 후 제1당이 된 자유당과 제2당인 진보당이 손잡고 정부의 증세안을 부결시키자 6월 10일 의회를 해산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당 결성의 필요성을 느낀 이토는 신당 창당을 추진했지만 마야가타 아리토모의 반대에 직면하자 6월에 총리를 사임했습니다. 네 번째 총리직, 1900년 9월 15일에 입헌 정우회를 창당하고 총재가 되었으며 야마가타가 총리직을 사임하면서 같은 해 10월 19일에 다시 이토가 총리가 되어 제4차 이토 내각이 발족하게 되었으나 총리가 된 이후 건강이 악화되어 휴양을 하게 되고 또한 이토의 대러시아 정책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이토 내각을 흔들었기 때문에 1901년 5월 2일 내각의 의견 불일치를 이유로 자진 사퇴하면서 다시 단명 내각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1901년 9월부터 구미 순방에 나섰습니다. 순방 중 10월에 예일대학에서 명예법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고 11월에는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미국의 예일대는 1901년 10월 23일 창립 200주년을 맞았는데 이 행사를 기념해 정우의 청재였던 이토에게 명예법학 박사 학위를 주었습니다. 학위 수여에는 예일대학 철학과 교수인 조지 트럼벌 레드 박사의 추천이 작용했는데 그는 이토 히로부미 후작과 함께 한국에서 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비밀리에 영국과의 동맹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이토는 개인적으로 러시아와의 만한교환 협상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1월 28일 러시아에서의 협상은 성과 없이 끝났고 반면 다음 달 영국 방문에서는 한대 속에 영국 외상과 영일동맹 문제에 관한 의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토가 1902년 1월 23일 유럽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월 30일 영일동맹이 성립되었습니다. 1903년 7월에 다시 추미런 의장으로 취임했습니다. 1904년 2월 4일에는 원로로서 어전회의에서 러일전쟁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전쟁 개시 이후인 3월에는 서울을 방문해서 고종을 아련하고 일본에 대한 협조를 강요했습니다. 러일 강화조약 체결 이후 1905년 10월 27일 한국과 보호조약을 체결하며 외교권을 손에 놓는다는 고무라 주타로 외상의 구상이 내각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이토는 한국 정부에 조약을 강요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해 11월 17일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해 울산의약을 강제로 체결시켰습니다. 1905년 이토 히로부미는 수원 관광을 갔다가 열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조선인 청년 원태우가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06년 3월 이토가 초대 통감으로 취임해 이른바 을사오적을 중심으로 하는 새 내각을 조직하도록 했습니다. 일본의 망명 중이었던 박영효를 불러들여 국내 대신으로 삼은 이 내각은 총리 대신 이완용, 탁지부 대신 고영희, 법무부 대신 권중현, 농상공부 대신 송병준, 내부 대신 임선준, 군부 대신 이병무, 학부 대신 이재곤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울산의약 체결 이후 그는 대한제국의 황태자 이은의 스승을 자처합니다. 7월 3일 이토는 총리 대신 이완용을 통감관저로 불러 어디서 입수했는지 고종의 밀사를 통해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오소 친서에 초고라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완용을 추궁했습니다. 이완용은 한때 친러시아파 인물이라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이토는 이완용에게 이 같은 행위는 보호조약을 위반한 것이며 일본에 대한 적대적 행위이다
일본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당시까지 보호국이었던 한국에 대해서 무력으로 침공할 수 있다는 강한 어조로 한국 총리에게 선언했으며, 이는 이후 한일 합방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이토는 공공의 적이 되었고 결국 1909년 하얼빈에서 암살당하는 상황으로 전환되며 그의 생은 마감됐지만, 그 이후에도 일본의 근대화에 기초가 되어 지금까지도 일본에게 의미 있는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언급하는 자체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더 자세히 알고 당시의 국제 정세, 그 흐름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정확한 판단을 하고 왜곡된 사고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